네,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. 과거의 발언 논란을 사과는 했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. 네 번째 낙마 사례인 거죠, 지금. 이게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사퇴한 건지 아니면 좀 압력을 받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은 지명철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가 예. 상당수거든요. 그런데 송홍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자진 사퇴 쪽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가 저분이 기자회견 하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때 본인의 과거에 어떤 2014년에 있었던 부적절한 발언에 있을 때 제가 낙마도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눈이 좀 웃으시더라고요. 이 기자회견을 했을 예. 때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이제 엄중하게 보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런 것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조금 예. 부담감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자진 사퇴를 지금도 사실 사진 보면 살짝 웃고 계세요, 눈이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자진 사퇴를 굳이 내가 이런 욕을 봐야 되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실의 권유라고 한다라면은 최근의 지지율 하락 이런 예.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. 저렇게 여유 있고 웃는 얼굴을 했기 때문에 사퇴하라라고 말하기가 훨씬 쉬웠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리고 또 본인이 갈 곳도 있고.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인사 문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예.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금융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청문회 없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청문회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주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인사 스타일이요.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. 묻고 더블로 가. 예. 그러니까 일단 하나 묻고 지난번에 왜 그 교육부 장관 뽑을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그때 교육부 장관에다가 또 누구야? 국세청장인가요?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아직까지도 내각이 구성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윤석열 정부의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그 알겠지만 특히 요번에 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연 인사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법무부에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그 정확하게 따져지지 예.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내려놨는데 더 이상의 인사 문제가 거론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옐로우 카드가 아닐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금 도어 스태핑도 예. 잠시 중단한 거 아닐까 예. 싶습니다. 네. 아까 그 성대모사를 그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하셨는데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것은 잘한 겁니까? 어떻게 계속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? 잘한 건데요. 왜냐하면은 도어 스태핑 한 번 하실 때마다 제 체감으로는 한 0.5%포인트씩 빠진 것 같습니다, 지지율이. 예, 왜냐하면 논란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. 뭐 민변으로 도배를 했네, 전 정권에 이런 뭐 장관 후보자 봤네, 뭐 그렇게 보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왜 계속 상대 평가를 하려고 하냐?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대라고 뽑아놨는데 절대 평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지지율로 나타난 거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네. 결과 정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건데 그거에 이제 명분이 코로나 확산이라고 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. 그 정도로 뭐 최근에 늘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로 늘었나.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까지 충심으로 조금 줄이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약간의 고집불통 이미지가 있었거든요. 근데 주변의 조언을 받기 시작했다. 이게 국정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어서요.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SY에서 이제 진행한 이번 주 여론조사인데 잘하고 있다. 긍정평가가 34.5%고요. 잘못하고 있다가 60을 넘었습니다. 60.8%를 기록했습니다. 다른 여론조사도 좀 보여주실까요? 네, 이건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. 잘못하고 있다. 부정평가가 57, 잘하고 있다가 37%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임기 시작 2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긍정평가가 30%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늘 34%까지 나왔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이제 더 떨어지잖아요. 예.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뭐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
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떨어지면은 지금 잠시 그 잠행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제 그 본인이 등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. 저는 도어 스태핑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봐요. 오늘쯤 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라든지 제가 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사실은 우리 언론인들과의 그런 교감과 소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뭐 고쳐 나가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면서 한 게 도어 스태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겠다고 한 건데 이거를 또 중단하면은 중단한 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겸허함,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도 문제지만 인사 문제 해놓고 뭐라 그랬죠? 뭐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라든지 또 민변 얘기라든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감정이 금세 상해 빈정이 굉장히 그 예민한 분들이에요. 근데 빈정을 계속 상하게 한 건 대통령 자신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번에 그 스페인에 정상 순방 갔을 때 그 인사 비서관의 부인 문제 같은 것도 아예 진솔하게 이런 문제가 차후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지. 코로나 이제 시작인데 벌써 코로나 때문에 도어 스태핑은 그리고 문 앞에서 하는 거니까 공기가 잘 통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큰 이유가 될 수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박력과 진솔함.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자꾸 못한다 그러면 더 주눅이 들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방향은 맞아요. 근데 너무나 강론에 있어서 제가 봐도 너무 딱하고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. 매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매일만 하는 거 아니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해야지 안 하겠습니까? 횟수를 좀 줄이자는 의견이 미국이나 있어서요. 그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다 하고 있어요. 이게 도어 스태핑 지금 최초로 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정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하면 손으로 가위바위보 하지 마시고 씩 한번 웃고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요령을 좀 배워가지고 해야지 계속 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시비가 붙은. 그리고 한 번은 그랬잖아요. 또 교육부 장관한테 야당하고 언론으로부터 공격받느라고. 아니 왜 언론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?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. 네.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시는 거니까요. 아유, 잘, 애정입니다. 네,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그럼 우리 김 대표님도 윤 대통령께 애정을 가지고 좀 이건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. 일단 대통령실에서 직원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직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요. 역전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은 생각보다 덜 떨어졌어요. 상대적으로. 그런 거는 지금 당도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래도 당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당에서 좀 쓴소리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중용을 하고 검찰 인사만 좀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야당하고 협치하시기로 했으면은 협치하고 존중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잖아요. 물론 국정 공백이 우려되지만은 이거를 임명을 하면은 결국은 예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을 했듯이 강행한 이미지만 남거든요. 오히려 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은 야당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. 국정 공백에 대해서는 그런 좀 판단을 조금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두 분의 애정 어린 조언이 좀 대통령실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정호김 전 의원, 김준일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